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미국 경제대란 터진다. 제2의 닷컴 버블 충격 발표. 제가 여러 차례 미국의 달러, 채권, 주가, 집값 거품을 문제 삼으면서 경제 침체와 경제 위기를 언급하였는데 특히 AI 반도체발 거품 붕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와 엔비디아 문제, AI 반도체 문제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미국발 경제 침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샴의 법칙 실현과 워렌 버핏의 현금화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까닭이 물가 하락 요인보다 경기 침체에 방어막이 되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해스타임인가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미국 경제에 대한 터진다. 제2의 닷컴 버블 충격 발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세상에 나스닥이 지금 벌써 네 번째 3% 이상 대폭락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잘 가다가 이유 없이 폭락하는 것들은 상당히 문제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닷컴 버블, 제2의 닷컴 버블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침체, 미 법무부발 악재, 엔비디아 폭락, 아래 공포 확산, 뉴욕 증시 급락. 제가 제일 먼저 이걸 좀 꺼낸 것 같은데 미국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막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전 매일 이거 유튜브 하면서 얼마나 많은 뉴스나 정보를 보는데요. 물론 당장 뭐가 터진다 이거보다 그대로 가고 있어요. 보세요. 금리 부분도 결국 대출 금리, 이제 무주택자까지도 전세대출 안 나와요. 지금 점점점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갭투자 이거 금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중국 문제는 당연히 지금 심각해졌고 진짜 떠들었지만 미국도 위험하다, 거품이 심하다, 뭐 주가가 하늘 땅땅 치고 가는데 뭐가 위험하냐, 결국 지금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당장 뭐가 터지고 이런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제 왜 이유 없이 막 이렇게 폭락하는 것은요, 분명 징조가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 침체, 제조업 경기 5개월 연속 위축됐습니다. 제조업 지수 이거 진짜 중요해요. 경기 침체에 꽂히기 때문에 46.8에서 47.1로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미국이 웬만하면 50 이하로 추락 안 하거든요. 50 이하입니다. 기대치보다도 훨씬 못 미쳤고요. 5개월 연속 이래서 폭락한 거예요. 가장 궁극적 목적은 경기 침체입니다. 지금 추가 지표 이제 곧 오늘 내일 뭐 모레 해가지고 구인 보고서, 신규 고용, 실업률, 성장률 줄줄줄줄 나올 거예요. 이거에 따라 또 요동치겠죠. 엔비디아는 이제 상징적인 거죠. 자, 엔비디아는 AI 선두주자인데 이제 반도체 AI 이게 거품이 워낙 심해요. 여러분들 한번 주가 보세요. 미친 듯이 뛰었죠, 정말로. 차라리 삼성전자는 애교 수준이죠. 너무나 거품이 심하니까 이게 문제인 건데 미 법무부 AI 선두 엔비디아를 소환장 지금 반독점 조사 들어갔습니다. 지배력이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인텔 다우존스 300 산업평균 여기에서 이제 제외될 위험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워낙 폭락하니까 실적도 그렇고. 바로 지금 예전에 미국의 닷컴 버블을 연상시키는, 왜냐면 지금 대폭락할 때마다 특히 나스닥이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AI 반도체주가 완전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애플도 6% 넘게, 삼성전자도 3% 넘게. 그나마 삼성전자는 그 전에 워낙 많이 빠지고 올라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빠진 거예요. 주가 폭락. 자, 엔비디아 9.53 최대 1일 폭으로 최대 손실했어요. 반도체 AMD 7.8, 퀄컴 6.8, 인텔 8%. 국내도요. 삼성전자 3.1, SK하이닉스 7.7. 자, 모든 AI 반도체 이제 제2의 정말 위험에 다다랐습니다. 닷컴 버블 위험. 두 번째. 자, 보자고요. 미국 지표를 보면은요,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힌트를. 근데 지표를 무시하더라고요. 보세요. 월간 취업자 수 지금 이미 22년 1월 달부터 24년 7월. 아니 꾸준히 줄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사선으로. 이런데 당연히 경기 침체에는 고민 좀 해야지 않나요? 아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것이. 이 최근 것만 맨날 보면서 뭐 다시 살아나네 어쩌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서 망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런 지표들이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중장기 지표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산에서, 높은 산에서 평지를 바라보는, 독수리가 바라보듯이 그런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걸 알 수 있어요. 개미처럼 그 근처만 봐갖고는 몰라요. 미국 실업률도 보세요. 뚝 떨어졌다가 이제 슬슬 살아나갖고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보세요. 실업률이 상당히 좋았다가 4.3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벌써 자,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있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미국 경제 성장률도 들쑥날쑥하는데, 자 4.9가 1.4까지 갔다가 2.8 갔다가 너무 들쑥날쑥이면서 크게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고성장, 이상 고성장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벌써 큰 그래프를 봤을 때 아니네 이렇게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보세요. 1월 달부터 쭉 봤더니 계속 떨어지는 게 눈에 익은 가시적으로, 특히 50 이하로 추락을 하고 있네요. 계속 8월 달까지 미국발 주가 대폭락 반복.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 그럼 또 폭락한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8만 9만 전까지 갔다가 또 7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흔들리니까. 미국발 주가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럽부터 떨어지지 않았어요. 항상 미국부터 떨어졌어요. 왜? 경제 침체, 경기 침체가 화두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 침체, 미국 제조업 급락, 실업률도 급증하고 있고 성장률은 저조하고, 이러다가 자, AI 반도체 거품이 너무 심해요. 주가 한번 봐보세요. 미쳤지. AI 반도체 실적은 또 형편없어요. 실적에 비해서 따지면 거품이 무진장이 심한 거죠. 제2의 닷컴 버블 우려를 지금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맨날 닷컴 버블은 저리 가라요. 지금 얼마나 등치가 커졌는데요. 미국의 거품, 문제는 또 미국 자체가 거품이에요. 거품 덩어리. 달러 거품, 채권 거품, 주식 부동산 거품, 암호화폐 거품. 미국발 경제위기 징조도 너무나 뚜렷합니다. 지금 미국 자산 거품이 최대치, 주식, 달러,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이 최대치인데 뭘 논하겠어요. 자, 나스닥 이런 4회, 지금 3회 연속 폭락인데, 지금 4회 연속 폭락, 3% 이상 4회 연속 폭락. 경제위기의 어떤 징조라고 하죠. 뭐 주문 외듯이 안 하더라도 너무 단기간에 나스닥이 폭락하고 있어요. 이거는 선두주자인 AI, 반도체,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장단기 금리는 역전됐습니다. 이거 일어난 다음에 꼭 경제위기 터졌다고 했죠. 100%. 10년물과 2년물 역전. 코로나 때 역전되고 최근에 또 역전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2, 3년 안에 뭔가 터진다. 금리 인상 후에 인하할 때가 꼭 문제예요. 이제 인하할 때 됐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또 출렁거리네요. 달러 강세, 금 강세, 이게 양쪽 올라가는 게 아주 안 좋은 현상이에요. 달러 강세가 일어나면 비달러 국가는 무너져 버릴 수 있고, 미국도 이 달러의 거품으로부터 스스로 붕괴될 수 있어요. 금 강세는 이 달러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너무 거품이 심하니까 금이 뛰는 거예요. 위험 요인 동시폭발, 지금 거품이네, 전쟁이네, 중국이네, 특히 미국 경기 침체, 이게 다 합쳐졌네요. 자, 뉴욕 연준 경기 침체 확률 역사상 최고치. 자, 지금 여기에 자 NBER 경기 침체기, 그다음에 샴의 롤이라고 있죠. 그리고 뉴욕 연준 경기 침체 확률, 이게 0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연준의 경기 침체 확률. 예전에 91년 그래요. 일본발 장기 경제 침체. 그 다음에 2000년 언저리. 이때 보면 제일 닷컴 버블. 그 다음에 2007, 8년 이때도 엄청 올라왔잖아요. 자, 여기 이때는 미국발 금융위기 오죽 안정되다가 또 올라왔네요. 코로나 때. 근데 문제는 코로나를 능가하고는 24년 여기 보세요. 여기잖아요. 여기 이 금융위기를 다 능가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 확률이 이렇게 투표하러 나와 있는데 안전하다. 뉴스는 여러분들 맨날 속이는 거죠. 왜?
그래 놓고 다 팔아먹죠. 그렇다고 제가 뭐 경제 위기가 또는 경제 침체가 당장 터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자료가 있고 한다면 상당히 조심해야죠. 자, 미국 파산 3대 요인. 미 사실상 파산, 비트코인 금에 왜 투자하느냐 사람들이. 자산 거품, 아까 말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거품이 심해요. 주식이 그렇고 채권이 그렇고 부동산이 그래요. 다우 나스닥 주요국의 최고가, 그러니까 많이 붕괴되는 거죠. 미국 국채도 신고가 찍어서 역시 문제고, S&P 케이스 실러 주택도 공급 부족이라고 하지만 너무 심하고, 그 다음 미국 연방 부채가 천문학적입니다.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으니 부채도 많죠. 연방정부 부채 34조 달러.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뿐만 아니라 지금 무너지게 생겼고, 지방은행은 아예 위기에 쌓였어요. 언제 뻥 터질지. 자, 지금 시침이 초침이 들리는 듯 합니다. 지방은행 위기, 골드만삭스 계속 매각하고 있고, 워렌 버핏은 사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안전자산이 뛰는 것은 항상 위험 요인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금, 원자재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 보시면 미국 충격 발표, 실질적으로 닷컴 버블 분기 생각나 광란의 매도세요. 그러니까 매도할 때 주가가 이렇게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내려가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쭉 내려가요.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징조를 발견한 거죠, 선두주자들이. 주식 버블, 미국 주식 거품, 실적도 부진하고 주가는 최고가. 이거 미국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대한민국하고 중국 주식, 홍콩 주식 빼고는 전 세계 선진국 모든 주식이 다 거품입니다. 왕거품 덩어리예요. 대만, 일본 다 마찬가지예요.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지금이야 같이 떨어질지 몰라도 더 폭락합니다. 오늘 같은 날도 보면 일본 것이 더 떨어지잖아요. 왜? 거품이 심하니까요. 항상 그런 거예요. 단기적으로도 그런데 만약 이게 경제위기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박살납니다. 박살. 제 표현이 맞아요. 왜? 거품이 꼭지에 있기 때문에.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미국, 유럽은 괜찮을까요?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지겠죠. 반토막 나겠죠, 우리나라도. 그 미국 거 사지 마시라고요. 주식 함부로. 자, 반도체 AI 매도 2000년대 닷컴 버블, 나스닥 3.26, 24년 4차례 3% 폭락했어요. 얼마 전에 3.6으로 5년 만에 최고치로 폭락했었는데 이제 3.26으로 그 다음 폭락을 했네요. 집값 버블 붕괴. 자, 미국 집값 거품 거래 없이 최고가. 매물 부족 현상, 집값 거품이 갈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도 뛰고 있는 거죠. 6월 S&P 케이스 실려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4, 5, 6, 7, 8 신고가 찍으면서. 달러 붕괴, 달러 거품, 실적 없는 미국 중심. 지금 너무나 달러가 세요. 지금 현재 그래도 달러가 좀 내려왔죠. 이게 내가 보기에는요, 이게 시작 같아요. 물론 경제위기 터지면 달러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달러를 제외한 모든 화폐보다 달러가 제일 많이 이제 올라가겠죠. 좋아지겠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 달러의 거품이 서서히 붕괴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처럼 1300대 후반에서 1300대 지금 초중반까지 내려왔잖아요. 1200대 이런 식으로. 달러는 사는 거 아닙니다. 자, 미국 부채, 달러 과잉 생산, 부채 팽창, 달러 불신, 암호화폐, 금 대체 폭등.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대단한 경제학자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막말로 유튜브 이렇게 만들려면요, 똑같은 비슷한 자료를 만들더라도 그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아주 상식적이고 또는 깊이 있는 정보를 뉴스만 해도 거의 50개 이상 검색을 해야 돼요. 오늘 것만이 아니라 그전 것까지. 이게요, 쌓이고 누적되면 엄청난 발휘를 해요. 하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각도의 그래프나 뉴스, 자료, 통계를 다 보는 거잖아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차원이 아니라 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제 판단은 거품 심하다. 이건 주관적으로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실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 거품 심하다 들어봤습니까? 뉴스 잘 안 나와요. 엄청 거품 심한데. 자, 주가 보세요. 진짜 거품 심해요. 여기 보세요. 자, 2015년부터 와, 이거 꼭지네, 꼭지. 나스닥. 아, 이렇게 거품이 심하니까 폭락하죠. 당연히. 거품이 안 심한데 뭐 많이 빠지겠어요? 집값 보세요.
오, 여기 옛날에 2021년보다 더 뛰었네요. 신고가 찍고 가고 있네요. 자, 미국 달러 보세요. 달러 요즘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거의 최고가 근처 옛날에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지금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높아. 자, 소비자 물가 지수 보세요. 소비자 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늪에 빠졌다. 워렌 버핏이 현금화. 뭐 이 사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부자들 상당수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샤메 법칙 실업률의 3개월 이동평균치가 지난 12개월 최저 실업률보다 0.5가 높아지면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는데 예외 딱 한 번 있었고 10번에 한 번 있었고 다 적중했어요. 자, 1970년 이후 미국 경제 침체 9번 적중, 1회 비적중. 이건요 그냥 거의 과학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계 과학. 당장 침체가 빠진다고 하지 않더라도 지금 위험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워렌 버핏 경기 침체를 아예 확신하고 있어요. 현금만 377조, 애플 절반 매도. 오늘도 6% 빠졌잖아요. 애플. 솔직히 제가 봐도 애플은 거품 덩어리입니다. 거품 덩어리. 삼성전자는 이것저것 반도체까지 많이라도 하죠. 얘가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애플이 미국 거라는 거 이유 외에는. 자, 분할 매도, 현금 확보, 자산 확보, 경제 위기, 침체, 위험 요인 아주 많아요. 통계 수치, 미중 침체, 전쟁, 이런 것들이 같이 지금 어우러져서, 그러니 워렌 버핏이 현금 확보죠. 위기 요인, 미국과 중국이 동반 침체. 중국이라도 살아나면 좋은데 이제 중국은 신경 안 써요. 얘들은 금융위기가 터졌다고 해도 몰라요. 왜? 공산주의 국가니까. 이제 중국은 끝났어. 당분간.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야. 미국마저 무너지면 큰일 나죠. 제조업 지수, 실업률, 성장률 계속 봐야 돼요. AI 버블론. 자, 투자 1천억 달러. 이렇게 많이 했고. 아마존 매출. 그런데 마이너스 1470억 달러. 아마존만 그러겠습니까? 투자는 훨씬 커졌는데 실적은 형편없으니 폭락하는 거예요. 종합적 위기. 금리 역전, 금리 인상 후 인하, 전쟁, 거품.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고의 나라고, 뭐 솔직히 실적이 안 좋더라도 돈을 너무 찍어내 갖고 돈 가치가 별로 없으니, 자, 돈을 너무 찍어내서 무한양적 완화 상태라 뭔가는 사야 할 것 같다. 그러니 이거 아직 폭탄 돌리기인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게 AI고 반도체니까 그래 이거 괜찮겠다 해서 그래서 사놓는 거예요. 뭐 실적이 대단해서 PER 다 붕괴돼 버렸어요. PER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냥 이제 PER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종합적 위기, 금리 역전, 금리 인상 후 인하할 때 전쟁 거품 조심하라고요. 집값 폭락의 3가지 요인. 이제 저는 지금 경제 위기가 당장 오늘 터지고 그러니 다 팔고 자 이래라 이런 뜻에서 산 게 아니에요. 다들, 저도 한 3년은 계속 낙관적이에요. 아직까지도. 솔직히 경제위기 터질 확률은 아직도, 예전에는 한 10% 20% 봤는데 지금 한 20% 30% 낮게 봐요. 아직도 안 터지고 경제 회복하고 계속 주식이든 집값이든 뭐든 돈 빼고는 다 올라갈 것 같아요. 당분간 계속 출렁출렁 해도. 하지만 자, 경제위기가 터질 확률은 생각보다 높다라고 판단하면서 중심 잡고 가야 돼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집값이 저도 양극화로 당분간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염두하세요. 자, 거품이 절정이다. 세계 집값 이미 신고가 다 찍고 가고 있어요. 주가 떨어지면 다음은 부동산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홍콩 마이너스 13, 중국 마이너스 25. 이게 뭡니까?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올해 이런데 작년에도 마이너스였고, 상업용 최대 중국 30%, 미국 70%. 이게 뭡니까? 정부 규제. 이왕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쳐다보지도 마세요. 신도시 미친 듯이 지어대니까 상업용 부동산도 의무예요. 이제 월세 시대 끝났어요. 상가, 오피스 이딴 거 쳐다보지도 마시라고요. 자, 정부 규제, 가계부채 급증, 집값 경제 성장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가계부채가 너무 심해. 또 집값은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오죽하면 대출 금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있죠? 대출 제한이라는 거. 유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그런데 놀랍게 무주택자도 전세 대출 안 해주고 있어요. 물론 예외 사항도 있지만. 규제 강화, 대출 규제, 조정, 투기, 토어제, 다주택 법인 규제, 취득세, 양도세 중과, 정부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거죠. 구조적 문제는 당장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만약 당장 영향을 준다면 지방입니다. 지방은 항상 신경 써야 돼요. 서울은 제가 보기에는 20, 30년 지나야 할 것 같아요. 인구 준다고 해서 서울 집값 떨어진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뛸 수도 있어요. 희소성 때문에. 자, 구조적인 문제,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정비구역, 다 경기도 아닙니까? 인구 감소, 생산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주로 지방이 심각할 거고, 수도권 외곽도 그렇고, 지방 하락, 부동산 양극화의 피해를 보겠죠. 결국 하락. 지방은 공격적으로 집을 사면 안 돼요. 공격적으로 사지 말고 이제 내가 살 집, 그리고 자, 약간의 투자,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주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미끄러지듯이 폭락하네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주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자주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